그러면 여기 앞에서 지금 여태까지 살펴봤던 거 심플 프로토콜하고 그 스탑 앤 웨이트 프로토콜, 곱백앤 프로토콜, 그리고 뭐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 이런 여러 가지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실제 TCP/IP 프로토콜 스윗의 그 프로토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좀 프로토콜의 말이 계속 겹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 TCP/IP 프로토콜 스윗은 진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심플 프로토콜 이런 거 할 때 그 심플 프로토콜이라 생각하지 말고 알고리즘이라 생각합시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 생각합시다. 그래서 심플 알고리즘, 곱백의 알고리즘, 셀렉티드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 통해서 실제 TCP/IP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설명했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그 제너럴 그 디자인 프린시플 같은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요 인터넷상에서 그 실제적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TCP, UDP, TCP, SCTP예요. 근데 요거 UDP, TCP, SCTP가 앞에서 설명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를 써서 만들거나 그거를 모디파이 했거나 아니면 그것 중에 몇 개를 융합해 가지고서 저기 합쳐 가지고서 만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UDP, TCP, SCTP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TCP/IP 프로토콜 스윗에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요 하나, 둘, 세 개가 대표적인 거. 이거 말고도 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있고요. 요거에서 조금 인핸스 된 것들이 나중에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TCP인데 멀티플 TCP에서 TCP를 여러 개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은 얘다. 얘 세 개. UDP는 Unreliable한 Connectionless Transport Protocol이에요. Connectionless라는 개념이 들어갔고요. Unreliable, 그러니까 신뢰성 있지 않게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Unreliable, Connectionless고 Unreliable 하니까 얘는 단순하고 효율적이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근데 에러 컨트롤은 안 해주니까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 프로세서가 걔네가 에러 컨트롤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TCP는 요걸 반대예요. 릴라이벌 하면서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릴라이비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장점이 있고 얘도 장점이 있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 것들의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만든 게 SCTP예요. 그래서 얘는 UDP하고 TCP의 특징을 컴바인해서 만든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스윗에 보면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있으면 이게 SCTP, TCP, UDP가 있고요. 요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자기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봤을 때 자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잘 알려진 그 포트들하고 UDP, TCP, SCP를 사용하는 몇 개 잘 알려진 포트들입니다. 이게 요런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포트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때 사용한 프로토콜이 뭐 이거 어플리케이션 쪽이고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 네, 그런 프로토콜의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먼저 UD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커넥션리스고 Unreliable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우 심플합니다. 엄청 심플해.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되게 최소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하 같은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오버헤드를 가장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심플 프로토콜입니다. 자, 유저 데이터그램. 유저 데이터그램은 뭐냐면 UDP의 패킷을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유저 데이터그램. UDP에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UDP가
패킷을 만들잖아요. UDP 패킷. 그때 이 UDP 패킷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 이 UDP 패킷은 픽시드 사이즈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8바이트짜리 고정 사이즈 헤더 가지고 있고요. 이 8바이트의 고정 사이즈는 4개 필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2바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2개의 필드는 이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그쵸? 당연히 트랜스포트 레이어니까 포트 넘버가 있어야지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필드는 유저 데이터그램의 토탈 랭스입니다. 토탈 유저 데이터그램이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헤더 길이하고 데이터 길이를 합친 겁니다. 그때 요거를 16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16비트. 이 16비트로 토탈 랭스는 0부터 65,535.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65,535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필드는 옵셔널하게 체크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썸 파트를 UDP에 넣고 싶다. 원래 UDP는 unreliable이기 때문에 저기 그 오류나 에러 같은 거를 이제 컨트롤하지 않거든요. 근데 옵셔널하게 내가 혹은 넣고 싶다면 옵셔널리 체크썸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데이터그램 패킷 포맷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더가 8바이트고요. 데이터가 들어서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 8이 아니라 0부터 65,535바이트까지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 있고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토탈 랭스, 체크썸이 되는 겁니다. 헤더 포맷에서. 이게 다 2바이트. UDP 서비스. 이제 UDP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UDP는 당연히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하죠. 이건 당연히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중요한 게 커넥션 리스트로 동작하고 플로우 컨트롤 안 해준다. 에러 컨트롤 안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스하고 컨슈머 사이에 푸싱을 했을 때 요게 이렇게 플로우 컨트롤 해주잖아요. 요거 안 해준다는 거죠. 에러 컨트롤은 패킷이 에러 난 거 그거에 대한 컨트롤 안 해준다는 거죠. 체크썸은 옵셔널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컨제스션 컨트롤은 뭐냐면 이 소스에서 데이터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 보낼 때 인터넷이 컨제스션 이게 그 집중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힘 현상 이렇게 해야 되네, 얘기해야 되네. 하여튼 이런 거. 이 네트워크 여기가 막 데이터가 많이 집중화 돼가지고 가다가 되게 느리게 가거나 여기서 라우터에 패킷이 많이 쌓인 거 버퍼에 의해서 꽉 차가지고 패킷이 드랍되는 이런 문제들이 컨제스천으로 인해서 발생해요. 그럼 요거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 봤자 데이터가 되게 느려서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얘가 받아도 되게 늦게 받고 요런 거가 있죠.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봤자 계속 패킷이 로스만 나서 전달이 안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계속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는 차라리 넣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네트워크 안에다가 패킷을 넣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는 거. 이게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인데 이거는 안 해준다는 거고요. 당연히 인캡슐레이션 해주고 디캡슐레이션 당연히 해주겠죠. 트랜스포트 레이고 큐잉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얘가 큐에다가 아웃 오브 오더 패킷을 담아서 기다렸다 보내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큐잉 이런 버퍼 같은 거 안 쓴다는 거고요. 당연히 멀티플렉싱하고 디멀티플렉싱은 당연히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자, 체크썸을 만약에 한다. 그럼 체크썸을 한다면 체크썸 캘큘레이션을 위한 슈도 코드는 이렇게 슈도 코드를 추가적으로 넣어요. 여기 이제 체크썸 필드에다 값을 제대로 넣고 싶다. 그래서 여기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었다고 해서 이 패킷이 오류 났나 안 내렸나 이런 거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체크썸 필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있으면 이 데이터하고 이 헤더가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슈도 헤더라고 해서 네트워크 내의 IP 프로토콜로부터 가져온 이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이 영값 8개하고 여기 8개하고 8비트짜리 이 프로토콜 요게 헤더 이게 만약 UDP니까 UDP 프로토콜의 그 프로토콜 값 그리고 66비트 UDP 토탈 랭스 값이 요 들어간 걸
요걸 가지고 합쳐가지고서 체크썸을 계산해서 여기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해줘요. 요거는. 그러면 이런 UDP 어디에서 쓰냐는 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UDP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플한 리퀘스트 리스판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요거 당연히 플로우하고 에러 컨트롤 이런 거 관심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TP 같은 프로세서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벌크한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FTP에는 안 쓴다는 거고, 그냥 심플하게 리퀘스트 보내고 그냥 단순한 다 보는 이런 것들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인터널한 플로우 앤 에러 컨트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다. 그럼 그때 UDP 쓰면 됩니다. 왜냐면 UDP가 안 해줘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할 거니까. 이런 게 이제 TFTP, 이런 TFTP, 여기 T인데, 틀렸네. TFTP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플로우하고 에러 컨트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UDP를 사용해도 UDP를 얘가 다 TFTP라는 안에서 이거 다 해주니까 UDP로도 오케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UDP는 이제 멀티캐스팅 할 때 이제 적당한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SMMP 같은 뭐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할 때 쓰고요. 요 RIP 프로토콜에 씁니다. 왜 RIP에 쓰냐? RIP는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 내에서 프로토콜 갈 때 RIP는 노드와 이렇게 이웃끼리 주고받는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노드가 있어서 얘도 이렇게 주고받아요. 얘도 이렇게 주고받아. 근데 얘가 혹시 UDP 패키지 여기다 죽었다 해서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얘 때문에 끊겨서 모르게 돼도 이쪽에서 오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UDP 패킷이 신뢰성을 없어서 뭔가 패킷이 오류 나도 다른 길로 가는 다른 패킷에서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TCP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UDP 패킷을 써서 UDP를 써서 RIP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인터랙티브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그 리시브드 메시지의 섹션들 사이에 딜레이를 언이분한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톨러레이트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발생하면 내가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리얼타임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내가 쟤한테 대답을 뭔가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내는 응답이 자꾸 딜레이가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천천히 들렸다, 또 다음에는 긴 딜레이, 좀 짧은데 긴 딜레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못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인터랙티브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은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분하게 그냥 딜레이가 천천히 그냥 비슷한 딜레이로 오는 거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건 못 쓴다라는 겁니다. 참고도 다시 보면 UDP는 그냥 심플한 방식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심플한 거 써도 내가 다른 거 자기들이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UDP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TC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약자입니다. 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고요. 당연히 얘는 릴라이블한 프로토콜입니다. 얘는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커넥션을 에스타빌리시 해줘요. 커넥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커넥션이 만들어진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다 데이터를 보냈으면 커넥션을 끊어주는 이 3단계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는 곱백앤 프로토콜하고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을 컨비네이션해서 만들었습니다. 릴라이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어의 프로세서에게 TCP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냐? 피어투피어 프로세스,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얘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죠. 얘는 TCP는 스트림 딜리버리 서비스래요. 스트림 단위의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요.
얘는 당연히 샌딩하고 리시빙 버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고요. 얘는 휠 듀플렉스 양방향 통신을 하고요. 얘도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은 당연히 요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해주고요. 얘는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릴라이블한 서비스. 스트림 딜리버리는 뭐냐? TCP가 이 샌딩 프로세서에서 리시빙 프로세서까지 이 TCP 단에서 바이트의 스트림 단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트의 스트림 단위로 싹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이런 게 아니라 바이트의 어떤 스트림 단위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만큼씩 이렇게 스트림 단위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샌딩 버퍼하고 리시빙 버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샌딩 버퍼 관점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샌딩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만들면 여기 이제 메시지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요 TCP 단의 샌더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데이터가 이제 채워졌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돼요? 보내기 위한 요거를 이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요 바이트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빵 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쌓여서 보낼게 되면 이것도 모아서 또 한 번에 빵 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오면 그 들어온 대로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요거 3개가 들어왔다. 근데 요게 뭐 5, 6, 7이다 하고 여기가 0, 1, 2, 3, 4 하면은 이제 5, 6, 7이 여기 온 거죠. 그럼 이게 5, 6, 7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 화살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여기 소비가 되면 또 이제 여기 시프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샌딩하고 리시빙 버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스트림 단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TCP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 요 한뭉텅이 보낼 때 요 헤더가 있고 그 안에 이 시퀀스로 된 요 하나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서 요게 한뭉텅이로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세그먼트 이름에 딱 들어올 때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5, 6, 7이 있으면 요게 5, 6, 7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TCP의 특징을 살펴보면 TCP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TCP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그먼트 단위로 보낸다고 했고, 그럼 이 세그먼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니까 그럼 커넥션은 어떻게 만들고, 얘가 윈도우라는 걸 써요. 이제 리시버인더, 샌드인더 그 윈도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 뭔가 에러와 관련된 컨트롤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에러 컨트롤을 해주고요. 릴라이블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데이터 주고받을 사이에 플로우 컨트롤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UDP는 하지 않는 컨제스천 컨트롤을 해주고요.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 RTT, 라운드 트립 타임,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갔다가 오는 이 라운드 트립 타임에 기반한 리얼타임 타임아웃이라는 RTO, 리얼타임 타임아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라운드 트립 타임 요거에 기반해서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 아까 타이머 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세그먼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에서의 패킷을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내려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에서는 요거를 패킷으로 만들잖아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이 패킷을 우리는 뭘로 부른다? 세그먼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세그먼트는 여기 보시면 여기 헤더가 최소 20바이트, 최소 60바이트까지 갖는 거, 20에서 60바이트까지 갖는 헤더를 가지고 뒤에 데이터가 포함돼요. 그러면 요만큼이 20개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옵셔널로 최대 40까지 옵션하고 패딩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바이트에서 첫 번째 여기 각각이 4바이트가 되겠죠. 여기
2바이트는 소스 포트, 여기 2바이트는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되고요. 이제 얘는 이제 시퀀스 넘버를 써야 되는 거죠. 번호를 관리해야 되니까 플로우 컨트롤 해줘서 시퀀스 넘버를 32비트 그리고 액날리지먼트를 32비트 넣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얘는 그 바이디렉셔널 하기 때문에 시퀀스 넘버 보내는 것도 보내고 제가 받은 거에 대한 에크도 넣어주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게 헤더 랭스, 이게 헤더 옵션까지 얼마큼 들어갔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비트는 이즈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TCP를 어떻게 처리해야, 패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컨트롤 필드가 이렇게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윈도우 사이즈, 제가 보내는 녀석의 자신의 샌더 녀석의 윈도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류를 체크해야 되니까 체크썸이 16비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전트 포인트라고 해서 이 TCP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전트 필드가 여기가 체킹되면 어전트 포인트 값도 읽어서 처리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 에크 값 들어있으면 이거는 에크 값도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 푸시로 제공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푸시 패킷이라는 거였고, 이거는 뭐 이제 TCP를 리셋 시켜주고 뭐 TCP 사이에 뭐 싱크를 맞추겠다면 표시가 되고, TCP를 끊어준다라고 피니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 체크썸 값을 넣으려고 할 때 UDP와 동일하게 TCP도 슈도 헤더를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 IP 저기 네트워크 내 IP 프로토콜의 요 부분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요거 전체를 가지고 이제 체크썸 값을 계산해서 거기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받았을 때 이 체크썸 값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체크썸하고 이게 같으면 이 패킷에 오류가 없는 거죠. 다음은 TCP에 사용하는 넘버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시퀀스 넘버를 쓰기 때문에 넘버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TCP 커넥션이 5000바이트로 구성된 하나의 파일을 전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첫 번째 바이트는 1001번이라고 넘버링 되어지면 여기 데이터 팩가 5개의 세그먼트로 보내지고 그 각각의 세그먼트가 1000바이트씩 전송된다면 각각의 세그먼트들의 시퀀스 넘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그먼트들의 시퀀스 넘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1001번부터 시작하니까요. 여기 세그먼트 1에 대해서는 시퀀스 넘버가 1001이 되는 거고요. 레인지는 1001번부터 1010번까지. 그러면 두 번째 세그먼트는 1001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1001번부터 12000까지. 그럼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그먼트 5는 14001이 되고요. 레인지는 14001에서 15000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당 넘버링 하나씩을 쓰게 되는 거죠. 시퀀스 넘버 1을 쓰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커넥션에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의 바이트들이 TCP 상에서 넘버링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바이트들 하나하나가. 그때 여기 넘버링을 할 때 넘버링 시작 번호, 이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TCP에서는 0하고 2의 32승 마이너스 1 사이에 임의로 발생된 숫자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넘버링 시스템 시작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TCP가 넘버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TCP 커넥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했고요. 모든 세그먼트들의 모든 것들이 로지컬 패스 상에서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액날리먼트 프로세스나 뭐 데미지 나거나 로스트 난 프레임의 리트랜스미션 또한 마찬가지로 로지컬 패스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 커넥션은 로지컬이고 피지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그 리시버까지 인디비주얼한 세그먼트 하나하나들을 전송하려면 IP 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이 커넥션 자체만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이 커넥션이 열렸다, 그리고 커넥션이 다 끊어졌다, 이런 것들의 커넥션 자체만 컨트롤 해줍니다. 그럼 커넥션을 만들 때, 에스타빌리싱 할 때 어떤 방식을 하냐면 3웨이 핸드 쉐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방향으로 이제 커넥션을 만든다면
클라이언트 프로세서가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터에게 이제 오픈, 액티브 오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넥션 오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열어다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보통 패시브 오픈이 됩니다. 왜냐면 기다렸다가 액티브 오픈이 오면 그때 자기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싱크 패킷을 보냅니다. 이 싱크 패킷을 보내면 싱크 값이 있고, 내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싱크 패킷을 보내면 요게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액티브 오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얘도 이제 패시브 오픈 하겠다고 해서 요 시퀀스 넘버 자기 거 15,000을 가지고 요 시퀀스 보낸 거 8,000에 대한 에크로 8,001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 보내주고 나도 싱크 보내주는 거니까 싱크하고 에크 같이 보내주고, 자기도 리시버 인도 사이즈가 내가 5,000이다 라고 해서 5,000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받으면 커넥션이 오픈된 거, 얘가 오픈 요청한 거를 에크로 받았으니까요. 그럼 얘도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 싱크에 대해서. 얘도 이제 에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시퀀스 넘버, 그러니까 8001번, 나는 이제 8001번 거 보낸다. 이제 8001번 요청했으니까 에크도 얘가 15,000 보냈으니까 15,001번 보내고, 에크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 리시버인도 10,000이라고 해서 보내주면 에크가 도착하면 얘는 커넥션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웨이 핸드쉐이킹으로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 보내라는 리퀘스트가 내려오면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데이터를 담아서 여기 데이터 바이트 요걸 담아서 요 푸싱, 실제 데이터 보내는 푸싱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체킹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잘 받으면 얘도 에크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다시 리퀘스트 오면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다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커넥션이 더 이상 이게 데이터 보내겠으면 이제 커넥션을 끊어주는 겁니다. 커넥션 끊어줄 때도 3웨이 핸드쉐이킹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보통 끊을 때 액티브로 얘가 먼저 클라이언트가 끊자고 하면은 내가 이제 피니시를 보내주는 거죠. 여기 피니시. 근데 이 에크는 이전에 얘가 보낸 거에 대한 에크일 거고요. 그래서 내가 피니싱 하자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피니싱 하자고 하는 거라, 그럼 나도 그거에 대한 에크 보내주고, 나도 끊을게 하면 피니시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커넥션이 클로즈가 되는 거고, 얘도 끊어달라고 피니시 보냈으니까 나도 에크로 응답을 해서 보내줘. 그럼 얘도 커넥션이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전달하는 과정 중에 half close가 있는 겁니다. 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만 끊고 이 서버 입장에서 아직 보낼 게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만 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니싱 해달라고 보내면 얘가 니 거 피니싱에 대해서만 에크 이렇게 보내줘. 그럼 얘만 이쪽만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로 보내는 거는 이제 끊어진 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내는 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세컨드 계속 보내고, 얘는 에크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보낸 다음에 얘도 이제 패시브하게 클로즈 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끊어달라고 에크를 피니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얘도 에크를 보내면 이게 커넥션이 클로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죠. 액티브. 얘가 동쪽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TCP에서 사용하는 윈도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TCP는 두 개의 윈도우를 씁니다. 샌드 윈도우하고 리시버 윈도우.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근데 바이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면 당연히 4개 윈도우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샌더 윈도우, 리시버 윈도우가 있는 거고, 이쪽 방향에 대해서 얘가 샌더 윈도우가 있는 거고, 리시버 윈도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 TCP 단에서 샌드 윈도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되죠. 여기 윈도우 사이즈예요. 샌드 윈도우 사이즈. 요거는 이제 리시버에 의해서 이제 애드버타이즈 되는 거. 내가 윈도우 사이즈가 이만큼이야 라고 해서 그 사이즈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샌드 윈도우 사이즈가 잡히는 겁니다. 그 샌드 윈도우 사이즈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앞에서부터 요만큼 내가 여기서 하나씩 보낼 때마다 위에서 받으면 어플리케이션 받으면 채우고 보내고, 받으면 채우고 보내고, 받으면 채우고, 받으면 채우고 보내고, 받으면 채우고 260번까지 받으면 채우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럼 다음에 받을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에 받을 게 261번 이 SN이 되고, 이 아웃스탠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게 SF가 되는 거죠. 얘는 보낸 건데 아직 에크를 못 받은 거고요. 이쪽은
더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리퀘스트로 올 때까지 여기서부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윈도우 사이즈 왼편은 acknowledge를 이미 받아서 버퍼로부터 다 지워진 겁니다. 여기가 다 채워지고 이쪽에 또 내려와도 이거는 이 윈도우 사이즈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 건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면, 요거 첫 번째 패킷 보내면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내가 에크를 받아요. 그럼 에크를 받으면 여기 에크 받으면 여기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여기까지가 달려가고 여기 딱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윈도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윈도우 사이즈, 여기 샌드 윈도우 사이즈가 리시버에서 윈도우 사이즈 보내주거든요. 그럼 얘가 윈도우 사이즈가 늘어났다면 이게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윈도우 사이즈가 내가 줄었어 하면 이렇게 또 줄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어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 클로즈 되는 거고, 이쪽에서 되면 슈링크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오픈이 되는 겁니다. TCP 쪽에 리시버 윈도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당된 버퍼가 있는 거죠. 리시버 쪽에서. 그럼 이 할당된 리시버 그 버퍼상에서 내가 여기 거는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샌더로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260까지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풀에서 가져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내가 저장하고 있고 가져가기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게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돼요. RWN.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소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편 소스한테. 그래서 요 윈도우 사이즈 이상만큼으로 네가 보내도 내가 더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RN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리시버 윈도우, allocate 버퍼 이 전체 중에서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이미 내가 받았고 에크도 다 해줬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풀 당해서 다 올라간 겁니다. 여기다 버퍼에 지워진 거죠. 여기는 여기가 다 꽉 차고 이제 패킷을 받아서 다 채우고 더 어떤 패킷 들어와도 여기다가 저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로부터 더 받을 수 없는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리시버 윈도우에는 이렇게 요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풀돼서 가져가면 요만큼, 만약에서 202까지 가져갔다 하면 이 2바이트가 여기 301, 302까지 여기 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게 돼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상황에 있는데 여기가 261번이 들어왔고 262번 들어오고 263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채워지면 검은 게 이렇게까지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밀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리시버 RWND로 줄어들게 되는